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매시장 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따른 이 전세의 월세화가 또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대선 이후에 부동산 정책 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매매 시장은 일부 거래 흐름이 조금 원활해지긴 하겠지만 하지만 임대차 시장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혼란스럽고 변동이 많은 그런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도움 절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도움 필요하시다면 저희와 오늘도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치 있는 정보로 저희가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순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이 준비한 이 부동산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볼 거고요. 이후에는 가치 있는 두 지역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 것은 용산구 한남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마포구 선상동에서 1.5룸 다세대 주택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각각 계속해서 주목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 이 지역에서 유의미한 또 성과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어떤 식으로 전략 세우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아래에 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1638-3994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도 계속해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온에어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온에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오프닝을 통해서 이 얘기 좀 해드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계속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부동산 전략을 좀 세워야 될지 막막하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분과 함께 그런 정보도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함께하는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투자자문의 함주원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주제 보시면은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동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물가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금리도 오르고 있고 아니면 또 이제 부동산 지가도 정말 폭등이다라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월급만 동결이다, 월급만 오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월급을 21년 동안 모아야지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마련이 가능하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한 10몇 년 정도 걸렸었는데 올해 통계를 보면은 21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월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근데 21년을 모아야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손 놓고 기다려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해서든 투자의 전략을 모색을 하셔서 서울에 내 집을 마련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는 투자, 이제 부동산으로 봤을 때 많은 투자 종목이 있죠. 뭐 상가가 됐던 아니면 아파트, 뭐 토지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종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재개발에 집중을 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 이런 이제 부동산 시장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지만 정말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아파트 한 채를 받으실 수가 있는 투자의 전략이 바로 재개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 안에서도 이런 재개발 활성화 정책에 맞춰서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죠. 어쨌든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개발이 필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 이제 하실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재개발을 노리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도 재개발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 어떻게 모색을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지 메리트가 있고 앞으로의 가치와 개발 가능성이 높은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순서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로 월급 21년 동안 모아야지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마련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정말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생활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에 있어서 투자의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된다? 바로 재개발이다. 재개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재개발 예정지 성산동을 주목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성산동을 주목을 해야 될까요? 바로 그만큼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미래 가치뿐만 아니라 투자 가치도 굉장히 높고요. 앞으로의 수익 자체가 정말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산동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대표 개발 계획 곧 나올 수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천지개벽할 수가 있는 용산을 주목을 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 어떤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로 월급 21년 동안 모아야지 서울에 집 이제 아파트 한 채 가능하고요. 한 푼도 쓰지 않고 생활 안 되죠.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보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내용 보시면 월급 21년치 꼬박 모아야지 서울에서 집 한 채 마련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월 이제 한 초 정도에 나온 이제 보도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한국경제연구원이 내 집 마련 소요 기간이 21년으로 분석이 된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울시 발표한 이제 13년 5개월치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PIR이라고 그러죠. 계산할 때 가구 소득, 주택 가격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변수가 있지만 보통 봤을 때는 21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에서 집 사기 위해서는 21년 동안 월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와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일반 무주택자 분들이 그만큼 좌절감에 빠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일반 서민들이 지금 현재 아파트 진입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집가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이제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모아놓고 아파트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할 수가 없죠. 왜? 너무 집가가 높아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2016년이죠. 2016년도에는 11년 8개월 정도가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입니다. 근데 약 9년 정도가 이제 지났는데 21년으로 바뀌었다.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서울 아파트 진입 장벽 상당히 높죠. 21년 동안 이제 내 집을 마련을 해야 될까요? 정말 금리 인상이 되고 있고 대출 규제까지 한몫하고 있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3월 달 안에 또 0.25% 인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규제 정책은 지금 26개의 규제 정책이 대부분 수요 억제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 정책도 이번에 계속 이제 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나왔다라고 하지만 수요 억제 정책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런 풍선 효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는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서울에 아파트 진입하기 상당히 힘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1년 걸리는 이런 이제 그 전략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소액으로도 10년 안에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는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어떻게? 바로 재개발 예정지를 주목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서울시 재개발 이제 활성화 정책에 맞춰서 재개발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공모 접수형 방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뭐 일반 민간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개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 안에 보통 10년이라는 사업 기간이 걸리죠. 10년 안에 내 집이 마련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나왔고요. 사업 방식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재개발 투자가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서울시 안에 다양한 이제 재개발 이제 사업 추진 방식이 있습니다. 뭐 요번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무화주택이라든가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라든가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부터 추진해 왔던 이런 이제 일반 민간 재개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정말 다양한 재개발 사업 방식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이제 재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재개발 이슈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소액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재개발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그러면은 개발 가능성 높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 지역 어디냐?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재개발 예정지 성산동을 주목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성산동 지역 안에서도 어디를 주목을 해야 되냐? 바로 가자 역세권을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자 역세권의 경우는 주변으로도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의 중앙선 위쪽으로 이제 한정거장 올라가면은 수색이라든가 아니면 DMC역 개발 사업의 수혜도 톡톡히 볼 수가 있는 지역이죠. 지금은 이제 이런 가자 역세권이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으로 지금 기본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동의율조차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조만간 구역 지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구역 지정이 조만간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면은 개발, 임박 지역, 성산동 높은 동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방송에서는 이제 동의율이 몇 프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정말 실제로 이제 알아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동의율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구역 지정 조만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빨리 투자를 하시려면 지금 투자의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은 일반 민간 재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매도가 가능하죠. 파실 수도 있고 또 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가 붙기 전에 소액으로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짧은 기간 안에 큰 수익이 기대가 된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일반 민간 재개발 사업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신속통합이라든가 무화주택이라든가 요번에 나온 뭐 역세권 시프트 개발 뭐 이제 이런 이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공모형 접수 방식의 경우는 이런 이제 투기 방지 대책으로 인해서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피 붙여서 매도도 가능하고 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현금 청산 걱정도 없습니다. 왜? 일반 민간 재개발 사업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분들은 지금이 투자 타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구역 지정 임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선점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지역 보시면은 대표 개발 계획이 곧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지 개박할 수가 있는 용산 지역을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죠. 오세훈 시장 사선 이제 서울시장에 다시 도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뭐 신속통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방식 자체가 대부분 5년이죠. 5년에 이제 몇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 임기 자체가 얼마 안 남았죠. 1년 뭐 총 기간 1년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또 재선이 돼서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4년이죠. 토탈 5년이죠. 그만큼 5년 안에 공급 계획을 이제 살피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재개발, 재건축만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런 용산 정비창 개발 의지가 확고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시 기본계획 상반기에 낸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게 나오냐? 바로 용산 미군 기지 부지에 주택을 이제 건설한다라는 이제
말이 나왔는데 주택 건설 안 한다. 자기는 계획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봤을 때 용산 정비창 바로 이제 국정무단지죠. 국정무단지도 조만간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한다. 뭐로 인해서 서울시 기본 계획을 위해서 상반기 안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용산 안에서도 민족공원, 용산 이제 국정무 단지 개발 계획이 조만간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용산의 집가는 정말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용산의 대형 개발 호재 바로 용산 민족공원, 그다음에 용산 정비창 바로 이제 국정무단지죠. 국정무단지 개발 계획이 조만간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만간 개발 계획 나오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이 투자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투자를 하셔야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죠. 이런 개발 계획이 다 나왔을 때 개발 계획 다 나오고 나면은 지가가 폭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점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선점 투자 전략을 세우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개발 수혜를 볼 수가 있고 현금 청산 걱정 없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민족공원의 수혜를 보시면서 또 용산 정비창 개발 수혜를 볼 수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정말 이제 정비 사업이 정말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이런 앞으로의 수익성도 보장이 될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지역은 저희 함께 상의하셔서 어떤 지역에 용산 안에서도 어떤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큰 메리트가 있는지 상의하셔서 실제 임장 활동하셔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투자의 계획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투자는 단타는 힘들다.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뭐 2017년도 이전에는 단타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취득세 중과도 없었고 그다음에 양도세에서도 뭐 다주택자 이제 중과가 없었죠. 기본 세율만 적용을 받았었습니다. 2년 실거주 요건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 투자가 가능했었습니다. 1년이든 뭐 몇 개월이든 정말 지가 상승이 이루어졌으면은 단기간에 팔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막혔죠. 단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이제 세금적으로 이제 봤을 때도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정말 월급을 모아서 내 집 마련 가능한가요? 앞서서 보던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 21년 걸립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월급을 모아서 정말 이제 그 돈 갖고 소액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가가 어느 정도 떨어질 분위기가 나니까 지금보다는 좀 떨어지고 나서 투자를 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선점하셔라. 빠르게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부자는 월급이 아니라 투자로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정책 지금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지금이 투자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봤을 때는 소액으로 재개발 예정지 투자가 정말 정답이다,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개발 가능성 높은 투자 지역 어떤 지역? 바로 성산동 지역과 용산 지역을 주목을 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성산동의 경우는 정말 구역 지정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산의 경우는 개발 계획이 굉장히 풍부하죠. 거기에 이제 노밀집 지역의 경우는 개발 가능성도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두 지역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이런 서울시 안에서도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는 그런 출구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또 피해갈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바로 재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방금 언급되어 있었던 이 지역들도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좋은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 1대1로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거든요. 상담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용산과 성산동 그리고 홍제동 이 핵심 지역 투자 전략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상담은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역시나 예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 더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요. 예약까지 함께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 핵심 지역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또 살펴보면 좋을지 그와 관련된 투자처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부터 만나볼게요. 자, 한남동에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룸이고요.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6호선이고요. 이 이태원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은 이제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가 워낙에나 많은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개발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떤 곳인지 바로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위치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6호선 이태원역에서 도보로 약 8분 거리 안에 저희 매물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세 보시면은 5억 9천에서 6억 5천만 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 자체는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대로 실제 투자 금액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투자 포인트 보시면은 다양한 개발 수혜를 받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교통의 수혜도 받아 보시면서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는 개발 압력 상당히 높습니다. 재개발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개발이 됐을 때는 높은 집가 상승률까지 기대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서울의 중심은 용산이죠. 용산의 중심은 어디다? 바로 민족공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보도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용산 민족공원 조만간 개발 계획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옆쪽으로 봤을 때 이태원 역세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이제 남산, 아래쪽으로는 한남 뉴타운, 그 아래쪽으로는 한강이 이제 접해 있죠. 중간에 위치한 배산 임수 지역으로서 앞으로의 가치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산 민족공원 조만간 이제 부분 개장을 통해서 이제 개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집가 상승, 주변 집가 크게 상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 민족공원 옆에 바로 수송부 기지도 랜드마크급으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죠. 집가 상승 크게 노려보실 수가 있겠고요. 교통의 호재입니다. 바로 신분당선 연장한 2단계 계획으로 바로 도인고 그다음에 용산역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만큼 교통의 호재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남 뉴타운도 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명품 주거 아파트 단지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일례로 나이론 한남이라든가 아니면 명품 주거 매장이 바로 한남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품 주거 단지로 이제 그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시세 5억 9천에서 6억 5천만 원, 전세 금액은 약 3억에서 3억 2천만 원. 여기 전세 한 건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가치가 살아 있는 지역입니다. 명품 주거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빠르게 선점 투자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장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린 해당 지역은 개발 압력 또한 높기 때문에 더욱더 가능성이 큰 곳으로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지역 가볼게요. 마포구 성산동입니다. 1.5룸 다세대 주택 정보까지 전해드릴게요. 여기는 경의중앙선 가좌역에서 도보로 약 8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시세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가좌역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부장님? 네, 위치부터 하면 설명을 드리면 가자 역세권의 도보로 약 8분 거리 안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시세 4억 2천에서 4억 4천만 원.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중후반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압력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입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가자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생 역세권이라든가 디지털 미디어 시티 개발 사업의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MC형 디지털 미디어 시티 개발 사업의 수혜 톡톡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수생 역세권 22만 제곱미터로 강북의 코에스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 주변으로 다양한 이런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인프라가 크게 개선이 되는 지역이다. 인프라가 개선이 되면 당연히 땅값, 집값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 보시면은 시세 4억 2천에서 4억 4천만 원, 전세 금액은 1억 6천에서 1억 8천만 원. 여기 전세 한 건 투자를 하시면 바로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에 정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구역 지정이 임박해 있습니다. 동률 자체가 굉장히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구역 지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기 전에 지금 빠르게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가장 정말 단기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에서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점 하나는 또 타이밍입니다. 좋은 타이밍에 여러분께서도 선점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해당 지역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 1대1로 진행되고 있는 상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상담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용산과 성산동 그리고 홍제동 이 핵심 지역 투자 전략 계속해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1 상담은 예약이 필수니까요. 꼭 예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상담 안내와 함께 예약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계속해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역시나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2부는 매주 이 시간 부동산 고수에게 듣는 부동산 투자의 비밀을 알아보는 시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하는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계의 유재석으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유재성 부동산 연구소의 유재성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성입니다. 자, 지금 뭐 시장의 상황들 그렇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지금 이제 대부분이 그렇죠. 지금 3월 대선에 이제 거의 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도를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양도세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팔았을 때 양도세를 지금 뭐 80% 이렇게 넘게 낼 수도 있다. 뭐 이런 지금 뭐 세법 구조다 보니까 자, 그러면 대선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어떻게 움직일 수 이제 없는 이제 상황인 것 같고, 자 일단 매수자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약간 이제 하락 쪽에 무게감들이 이제 많이 실리다 보니까 자 이제 저점 매수의 어떤 타이밍의 기회가 오지 않았나.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현장에 나가 보면 야 정말 이게 떨어진 게 맞아?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죠. 아직까지 뭐 이렇게 막 실제 막 체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뭐 급매물들이 막 쏟아지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또 좀 이렇게 좀 기다리는 상황이고, 더더구나 내가 좀 이렇게 급매 쪽을 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대출 금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간다 막 이렇게 또 얘기하고 실제로 또 올라간 부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아 지금 이게 뭐 지금 나서는 게 맞느냐, 결국 지금 뭐 매도자도 마찬가지고 매수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함부로 좀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좀 이렇게 서로 팽팽하게.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뭐 시장을 분석하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도 이런 뭐 그렇죠. 하락 쪽에 맞다. 지금 이제 대세 하락장이 이제 온 것 같다.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떨어질 일만 남았다. 물론 뭐 그 이렇게 뭐 보통으로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이럴 때는 막 폭락 얘기도 뭐 많이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어쨌든 간에 하락 쪽의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숨고르기고 결국은 또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많은 지금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다시 한번 상승한다. 뭐 이렇게 지금 하락과 상승 쪽이 좀 팽팽한, 자 결국은 뭐 이제 울퉁불퉁한 그렇죠. 이런 장세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조금 더 그 속으로 좀 들어가서 좀 자세하게 한번 제가 살펴드리면은요. 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바로 이 통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주간 상승률이긴 하지만 매주 이제 발표되는 그렇죠.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지금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값. 네, 늘 그렇죠. 이 아파트 값이 뭐 부동산 시장에 좀 바로미터처럼 작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 전주 대비해서 지금 0.01% 네, 하락을 했는데 이게 지금 2주 연속 또 하락했다라는 게 좀 유의미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 0.01%라는 거는요. 10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10만 원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20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20만 원이 하락했다. 자, 10억짜리 아파트가 10만 원, 20억짜리 아파트가 20만 원. 이거 뭐 실제로 체감할 수도 없고 현장에서는 이런 일은 잘 없죠. 자,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그 퍼센트 이런 통계 전체적인 통계로 이제 봤을 때 이것이 계속 이제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 뭐 0.01%라고 하더라도 지금 2주 연속 계속 상승하던 것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약간 떨어진 모습을 보이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하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전체 서울 안에서 보더라도 25개구 중에서 지금 19개구 정도에서 지금 하락 쪽에 그렇죠. 지금 통계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강남 3구를 포함한 그렇죠. 한 6개구 정도는 보합 그러니까 0.00%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락이나 이제 보합 쪽으로 지금 통계치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뭐 하락에 대한 목소리들이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인천 그렇죠. 자 정말 뭐 작년 안에 가장 많이 올랐던 전국에서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지역이 인천인데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이제 이번 주 들어서 0.04% 지금 하락한 모습이 나타나고 약간 이제 폭 자체는 그렇죠. 서울보다는 좀 큽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경기 같은 경우에도 한 0.03% 정도 지금 떨어진 이런 모습들 나타나다 보니까 자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나 전체적으로 지금 주간 상승률에서 뭐 0.01, 0.03 이런 퍼센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하던 것이 멈추고 하락 쪽의 지수가 나왔다라는 게 유의미하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서울, 경기, 인천이 다 이렇다 보니까 수도권 전체 다가 마이너스 0.02%로 그렇죠. 거의 2년 6개월 만에 계속 뭐 거꾸로 따져보면
2년 6개월 만에 하락했다는 거는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랐다라는 이야기도 되잖아요. 자, 그만큼 많이 올랐었고 그 올랐던 것이 지금 뭐 지난주 이번 주 들어서 지금 하락 모멘텀으로 지금 바뀐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뭐 일부 시장 뭐 전문가들은 자, 올 상반기 정도가 고점이 될 것이다. 자, 상반기가 이제 고점이라는 것은 하반기부터 이제 꺾인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될 텐데요. 자, 왜 상반기 쪽에 고점이냐?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지금 8월, 올 8월이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지금 6월, 7월부터 이미 전셋값들이 많이 올라갈 텐데 그러면 이것이 매매가를 올릴 거 아니냐라는 이런 것에 대한 또 이제 그렇죠. 반대 의견이 되겠죠. 아니다. 그래도 뭐 매매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올 상반기 정도가 고점이고 상반기 지나면 꺾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자, 그렇지만 이렇게 보는 분들도 폭락장 이런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게 좀 대부분 일반적인 의견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반대쪽의 의견을 잃었습니다. 자,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그렇죠. 자, 하락할 요인보다 상승 요인이 너무 많다. 자, 지금 뭐 그 오늘 나왔던 이제 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보통 돌고 돌아 서울이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쓰는데요. 자, 결국 똘똘한 한 채 쪽이다 보니까 지금 서울 쪽의 외진 투자 비율이 지금 역대 최고치다. 자, 결국 지금 뭐 수도권 바깥쪽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쪽으로 투자를 내려갔던 분들이 지금 이쪽이 좀 싸늘하게 식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서울 쪽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요인들도 그러니까 서울 수요는 어차피 똘똘한 한 채 때문에 계속 꾸준할 수밖에 이제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많은 뭐 GTX 호재라든지 서울 쪽에 또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호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 상승 요인 더 많은 거 아니냐. 지금 더더구나 당장 입주할 집도 좀 부족한 상황이다. 자, 요렇게 상승 쪽에 또 뭐 많은 무게감을 실는 이런 분석들도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 이런 울퉁불퉁 장세 결론은 자, 소폭 하락하더라도 조금 뭐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 아니면 상승, 다시 조금 상승을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상승보다는 조금 상승하는 결국 미세 조정이 일어나는 속에서 울퉁불퉁한 장세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좀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다주택자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선거 끝나길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결국 부동산 특히나 양도세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양도세 완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출구 전략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고 결국 또 내가 주택 수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을 팔아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금매들 나오다 보니까 내 거 처분해서 좀 상급지로 갈아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많으신데요.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기존 주택 처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요거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또 하나 내가 새로 지금 갈 곳도 대출이 좀 깐깐하기 때문에 요거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렇지만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민간 사전청약 특히 파주 운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8억대 정도 되는 33평이 지금 4억까지 뭐 얘기하잖아요. 또 많은 또 지금 공급 물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여전히 공경 모드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공경 모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실 걸 제가 좀 당부를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대출 이자들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기 자본을 좀 늘려서 소규모로 하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33평 정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럴 때 내가 너무 많은 대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24평으로 조금 줄이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도한 대출보다는 내 자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러면서 레버리지는 뭐 조금 작게 활용하는 이런 쪽에 좀 현명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거 제가 뭐 세미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분석 그렇죠. 우리가 끝내는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보석 찾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장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정도 아주 시장 분석을 세밀하게 해드리고 그 안에서 어느 곳에 투자하면 좋을지 더더구나 지금 다주택자들 포트폴리오 짜는 것까지 어느 거 팔고 어떤 거 사야 될지 이런 것까지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면서 보석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주 한 번밖에 제가 세미나 마련을 못하고 있는데요. 꼭 뭐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꼭 예약 전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끝나고 나서는 세미나 끝나고는 제가 또 1대1로 개인 상담까지 또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세미나도 무료로 진행이 되고 또 뭐 개인 상담도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이 짧은 뭐 방송 시간 좀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미나와 개인 상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다녀가셨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약을 미리 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참석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는 여러분 미리미리 예약하시길 바라겠고요. 선거까지 진짜 딱 한 달 남았네요. 그 안에 정말 계속해서 다양한 변동이 있을 겁니다. 2년 반 만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 아파트 값도 어떻게 또 변화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탄탄한 전략 유재성 대표와 함께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1대1 상담과 세미나와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들 그리고 예약 필요하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안내와 함께 예약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는 보석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뭐 많은 분들 그렇죠.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출구 전략을 어차피 이제 세우셔야 되고 또 이제 그 내가 뭐 아파트 처분하고 나서 그렇죠. 그 자금을 가지고 또 새로운 또 투자처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것들이 자, 그렇다면 이왕이면 강남 3구 안에 좀 진출을 하고 싶다. 그리고 또 조금 소액으로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느냐라고 해서 이제 제가 좀 그 투자처를 찾아드리고 있는 것들이 바로 잠실 쪽이 되겠습니다. 자, 잠실 같은 경우가 왜 투자처로 뭐 최근에 이런 많은 각광을 받고 있냐? 자, 일단은 한강 가까이 있죠. 그렇죠. 뭐 한강 바로 옆에가 또 잠실이 되겠고, 자, 뭐 생활 인프라 너무나 짱짱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 대형 개발 호재들 많이 쏟아지고 있는 바로 그런 지역. 자, 그러면서도 강남에서 이제 동쪽의 축이죠. 그러니까 강남역 쪽에서 잠실역까지가 그렇죠. 우리가 쭉 다 대형 업무 지구 라인이 되겠는데 지금 동쪽의 큰 축이 지금 잠실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잠실 같으면은요. 자, 잠실주공 5단지 우성, 장미, 진주, 미성, 크로바. 네. 자, 지금 재건축만 지금 19,000세대예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뭐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약 한 12,000세대. 자, 결국 약 한 3만 세대. 지금 현재 또 뭐 엘스나 리센츠나 뭐 이런 짱짱한 아파트들이 약 한 거의 3만 세대 정도가 되는데 또 새로운 3만 세대. 그러니까 거의 6만 세대의 뭐 고급 주거단지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아주 희소성 높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쪽에 상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더더구나 지금 잠실 뭐 종합운동장 쪽에 그렇죠. 마이스 산업단지. 자, 여기는 무려 35만 제곱미터. 지금 면적만 거의 10만 평이 넘어가죠. 야, 여기에다가 사업비가 2조 원이 넘게 들어가는 잠실 뭐 제2코엑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뭐 컨벤션이나 호텔이나 많은 업무 단지들이 들어오는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은요. 자, 지금 잠실역 쪽에 이미 롯데 업무타운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가장 높은 빌딩이 있는 바로 그곳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 이제 종합운동장 쪽에 뭐 대규모 마이산업단지가 들어오고요. 자, 같이 연결되는 국제기류 복합지구 바로 지금 현대 글로벌 빈센터까지 들어오는 바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쪽으로 쭉 이어지는 바로 몽촌토성역과 한성백제역 바로 요 트리플 역세권 여기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는 뭐 잠실 한강공원이라든지 올림픽공원이라든지 석촌호수라든지 녹지도 굉장히 풍부한데 자, 이렇게 지금 거의 현재도 3만 세대가 넘는데 이제 거기다 새 아파트면 또 3만 세대 또 한 6만 세대가 빼곡하게 들어오는 그 가운데에 잠실역 주변은 이미 고층 빌딩들로 다 업무타운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발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바로 요 지역이죠. 여기가 행정구역으로는
송파구 방이동이라는 바로 그 지역인데 우리가 먹자골목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 지역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대규모 그렇죠. 상권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많은 또 오피스텔도 들어오고 있고요. 자, 요 지역 바로 요 한가운데에 있는 그런 꼬마 근린 상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잠실 업무단지, 아파트 대단지, 오피스텔로 둘러싸인 상업지역이 되겠고요. 꼬마 근린 상가로 점포나 사무실 뭐 다양한 업종이 가능하겠죠. 그러면서 주택수 증가 부담 없이 잠실권에 비주택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것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 지금 잠실 쪽에 투룸 다세대 주택이요. 8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잠실 상업지역 한가운데에 있는 그 상가가 4억 3천에서 한 6억 정도가 이게 지금 총액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내가 한 4억에서 6억 정도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서도 월세는 보증금 한 2천에서 3천 생각한다 그러면 170에서 210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잠실에 있는 꼬마 근린상가 그것도 트리플 역세권 그것도 많은 주거단지에 쌓여있는 그런 정말 황금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럴 때 내가 너무 크게 투자하기보다는 내가 대출 한 푼 받지 않고 그냥 좀 소액으로 전세를 안고 한 3천만 원 이내로 좀 투자할 수 있는 게 없냐 이런 문의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런 쪽에 좀 투자처를 한번 찾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천만 원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아주 꼼꼼히 입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의 3대 도심 영등포 정말 최근에 가장 핫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미래가치 풍부하죠. 자, 그러면서 영등포 안에서는 영등포 시장역과 영등포역과 여의도역 이런 트리플 역세권이면 더할 나위 없겠고 그러면서도 서울의 3대 업무지구 여의도와 가장 가까운 지역이면 좋겠습니다. 자, 영등포 시장역은 당연히 그렇죠. 뭐 영등포 뉴타운 뭐 가장 그렇죠. 영등포에서 가장 고급 아파트들이 있는 곳이에요. 자, 영등포역 맞습니다. 지금 뭐 타임스퀘어라든지 이쪽에 뭐 백화점이라든지 그러면서도 뭐 쪽방촌 개발 뭐 이쪽에 또 많은 또 여기 또 고가차도 없어지는 거 뭐 그렇죠. 집장촌 개발 수없는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자, 여의도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GTX 비노선이라든지 신안산선이라든지 그러면서도 여의도에 많은 재건축 그런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는 곳인데 바로 이 영등포 시장역과 영등포역과 여의도역 가장 요 한가운데 트리플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여의도 업무지구와 가장 가까운 바로 이 지역에 바로 1.5룸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영등포 뉴타운의 확장, 영등포 역세권 개발, 여의도 재건축 요 호재들 다 챙기면서 영등포의 지식산업센터의 수많은 일자리, 여의도 금융지구의 또 수많은 일자리 그러면서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상업지역으로 짱짱하게 뭐 잘 짜여져 있고 그러면서 대규모 공원까지 있는 그러면서 1인 가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방 하나에 분리형 거실, 주방, 욕실까지 갖춘 1.5룸 구조의 풀 퍼니시드, 풀 빌트인 그런 1.5룸이 되겠습니다. 자,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지금 2억 9,500에서 3억 1,500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이 되겠는데 더더구나요. 자, 이쪽에 지금 전세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억 8천에서 2억 한 9천 정도이다 보니까 실제로 대출을 한 푼 받지도 않고 그렇죠.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라는 정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월세를 바로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월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1.5룸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 짧은 시간에 제가 그렇죠. 뭐 모든 투자처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세미나를 이제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시장 분석을 하는 이유, 그러면서 열심히 또 투자처를 찾는 이유. 자, 부동산 투자는 바로 보석 찾기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요. 특히나 이런 조정기에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자, 혼자 집에서 막 고민한다고 해서 이런 뭐 보석 같은 투자처가 갑자기 내 눈앞에 막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아주 충분하게 시장 분석을 꼼꼼하게 해드린 다음에
정말 보석 같은 투자처가 어디인지 세미나 오시면 제가 아주 꼼꼼하게 어디인지 이렇게 좀 찍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더더구나 세미나 오시면 세미나 끝나고는 1:1 개인 상담까지 다 해드리니까 뭐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니까 요 시간들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미나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는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셔서 세미나와 관련된 부분들 한 번 더 안내 받으시면서 예약까지 이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오네어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내일 오후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